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곳은 홍대입니다. 국제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홍대가 나오냐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특히 홍대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곳에서 많은 외국인 분들을 보다 보면 한 걸음 더 국제결혼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제 국제결혼밖에는 답이 없냐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 IMF가 지나고 난 200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통계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부터더라고요. 남성의 경우만 보면 중국이 통계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쭉 상위권이네요. 이쪽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인과의 결혼도 많았겠지만 2010년대 이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분들이 다시 중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도 많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결혼과는 거리가 좀 있겠고요. 흔히 2000년대 초반 들었던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 그러니까 상대방의 국적이 베트남 등으로 대표되는 맞선 결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2004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결혼하면 농촌의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이 하는 거라는 인상이 2010년 정도까지는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20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결혼에 필요한 비용, 특히 남성이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급여 수준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도시 생활을 떠나 힘든 농촌 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였던 농촌 노총각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소외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80년대생 남성들은 산하 제한과 남아 선호 사상 시기에 태어나 남녀 성비도 가장 좋지 못한 세대이고요. 거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젠더 갈등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전파로 인해 다른 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과 외국 간의 교류도 상당히 빈번해지며 상당히 많은 남성분들이 외국 여성분들과 직접 만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어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국제결혼이 꾸준하게 증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국제결혼을 택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예전에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농촌에서나 하는 인상이었다면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최근 이슈가 되는 퐁퐁남을 비롯한 젠더 갈등보다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남성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라고 보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그보다 어린 세대의 남성들에게도 본인에게 더 많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DC 인사이드의 국제결혼 갤러리라는 게시판을 자주 보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국적의 분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두 추천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국적의 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며 어느 정도는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은 현재 국제결혼을 할 생각은 없으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소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만남은 어느 정도 나이가 젊은 세대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른바 온라인상의 만남이나 교제를 위한 앱은 상대 사용자의 나이도 10대, 20대가 주 연령인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국제결혼이라는 만남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대 이후는 힘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다면 어느 정도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끌어갈 만한 주제 선정이나 서로 간의 기호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40대 이후에는 이른바 베트남 등을 직접 방문해서 맞선 형식으로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30대가 국제결혼 시장에 진입하면서 40대 이후 40대 중반이나 특히 50대 연령은
상대방이 초혼이 아닌 재혼인 분들을 만나야 할 상황인 듯 하고요. 우리나라는 결혼 정년기도 타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라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는 타국에서 볼 때는 결혼하고 이미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난 나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있더라도 이미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나이로는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빠른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국제결혼이라는 선택이 이제는 불가피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힘든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아직은 주위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른바 단일민족이라는 이념도 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의 문제로 부부간에 사소하게 간단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여 문제가 된다든지 이른바 현지의 단기간 맞선 결혼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줄 업체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와 함께 단지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혼 이후 처가에 대한 금전 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다른 국적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고 다른 국적의 어머니로 인해 삶의 방향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시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고민 중인 분들은 꼭 국제결혼을 선택지에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라는 말이 있듯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국제결혼 상대방을 만날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 이야기를 제 경험도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